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 보시면요. 오늘은 폼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기. 그리고 우리는 바탕화면 가시면 됩니다. 모스 2016 액세스 가셔서 채트 사로 가시면 돼요. 거기 여러분들 폼을 여시면 돼요. 폼. 자, 폼 개체는 여러분들 액세스에서 화면 설계용으로 쓰는 개체고요. 주로 이제 폼 작업 관련은 이제 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밑에 책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이제 폼하고 보고서는 일단 레코드 원본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폼하고 레코드 그 보고서 렌트할 거지만 이 두 개체는요 여러분들 레코드 원본으로 뭘 쓰냐면 테이블 또는 코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이제 폼은 화면상에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고 보고서는 출력용으로 써요. 출력용. 그래서 여러분들 만들기를 할 건데 여러분 밑에 그 책 보시면 폼 디자인부터 해서 세폼, 폼 마법사, 탐색폼, 기타 폼이 있죠. 저기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스킬 01은 폼 마법사를 가지고 만들 건데 이것은 간단한 폼을 작성하기 위한 건데 책 보시면 잠시 설명이 좀 돼 있죠. 간단한 폼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를 그룹화 및 정렬한 방법을 정의할 수 있고 폼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미리 레이아웃, 즉 모양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폼 마법사는 단계별로 쉽게 개체를 그 레코드홈을 선택해서 우리 단계별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한번 해보면 위에 보시면 만들기 탭에 가시면요. 폼이라는 그룹에 폼 마법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자 우선 테이블 코리부터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원 정보 테이블을 쓰겠다 그 말이죠. 사원 정보를 딱 선택하면 이 관련된 필드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 문제 보면 주소 필드는 빼고 모든 필드를 사용해서 폼을 만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다 갖고 옵니다. 두 개짜리 화살표. 그리고 주소 필드는 제외됐죠. 야를 빼버립니다. 뺄 때는 왼쪽 간 화살표 있죠. 야를 클릭하면 빠져요. 주소 빼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필드를 선택하는 창이고요. 다음 눌리면 이제 모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열형식 테이블, 데이터 시트, 맞춤에 따라서 이 모양새가 바뀝니다. 문제에서는 맞춤 형식으로 해야 됐죠? 마지막 거 선택입니다. 맞춤은 여러분들 필드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를 딱 맞게끔 이 폼 마법사에서 알아서 맞춰줍니다. 길이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 모양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눌리면요.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또 여기 폼 이름이에요. 저장할 이름인데 여러분들 사원 정보 입력이라고 치면 돼요. 그럼 사원 정보 입력이라고 치울까요? 그래놓고 마침 여기 주시면 이렇게 딱 맞게끔 이 필드에 맞게끔 약 알아서 들어갑니다. 입사일은 조금 좁죠. 요거는 형식 조금 길어서 그런데 요것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요까지가 끝이에요. 닫기는 끝인데 참조로 이렇게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잠시 디자인 보기로 가볼게요. 참조로 여기 입사일 요 길이가 조금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 시험을 떠나서 야를 조금 줄여주고 제가 조금 야 두 개를 넣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저장하고 다시 보면 여러분들 날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에 맞게끔 딱딱 맞춰주다 보니까 이 형식 때문에 좀 좁아 보여서 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샵이 나와도 어차피 그 모양새대로 작업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폼을 닫아주시는 것이. 몇 가지 그냥 폼 마법사는 단계별로 우리가 선택해서 간단하게 미리 디자인된 모양새를 써서 만드는 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156페이지는 새 폼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 새 폼이 뭐냐? 여러분들 새 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필드를 직접 배치하면 가로 방향으로 필드가 한 개씩 배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미리 보는 거죠. 상태에서 여러분들 직접 필드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추가해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은 구조입니다.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적어 놨어요. 필드 배치하면 가로 방향으로 필드 한 개씩 배치되는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모양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뭐부터 해야 새 폼을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만들기 탭에 가서 여러분들 폼 그룹에서 새 폼이 있어요. 새 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필드 목록 창이 보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레이아웃 보기라고 보면 돼요. 미리 이제 배치하면서 구조를 보면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테이블 표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테이블이 다 나올 겁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럼 요 테이블 중에서 어떤 테이블 써서 만들 거냐면요. 부서 정보죠. 부서 정보 이게 테이블 이름이거든요. 선생님 필드는 어디 있습니까? 필드는 더하기 눌리면 나와요. 그럼 요 안에 있는 필드가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서 여러분들 모든 필드를 이 배치하면 가로 방향으로 필드가 한 개씩 붙어요. 이렇게. 한번 걸어서 넣어볼까요? 걸어서 턱 놓으면 이렇게 딱딱 붙죠. 레이아웃 보기라는 것은 미리 데이터도 우리가 폼 보기식으로 보여주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미리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서를 걸어서 놓으면 부서도 미리 데이터가 보인다는 소리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적어드렸던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직접 필드를 추가해서 레이아웃을 진행하는 구조를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대표자도 걸어서 놓으면 필드가 한 개씩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죠. 여하는 레이블이고요. 여하는 이제 태그 상자 내용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종류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전화도 걸어서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배치하면 이렇게 딱딱 한 개씩 가로 방향으로 한 개씩 배치되는 모양새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드 목록창 여러분들 X 닫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해서 여러분들 부서 정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게 폼 보기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조로 우리가 막바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해서 그렇지 원래는 지금 원래는 폼 작업할 때 우리 폼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하면 폼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를 직접 볼 수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레이아웃 보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기라는 그룹 보시면요. 여기 폼 보기예요. 이거 한번 눌려볼까요? 시험을 떠나서. 여기 여러분 이제 레이아웃 틀이 없어지죠. 이게 폼 보기 상태.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레이아웃 보기가 있죠. 이것은 미리 틀 구조를 보면서 작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는 우리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작업한 건 아니고 마법사에서는 구조만 디자인만 활용해서 마지막에 폼을 저장하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약간 틀리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했으면 닫기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넘기셔가지고 폼 디자인에서 또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제 폼 디자인은 많은 거냐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위치에 필드를 배치하고자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가 나만의 형태를 내가 넣고 싶은 자리, 필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위에 똑같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 쓴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칠게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필드를 배치하고자 할 때는 직접 필드를 갖고 와서 이제 넣고 싶은 자리에 넣는 거죠. 그게 폼 디자인인데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서 폼 디자인을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폼 그룹에서 폼 디자인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러면 구역이 본문 구역밖에 안 보입니다. 참조로 폼은 구역이 5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폼 디자인하면 본문 구역밖에 안 보여요. 참조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폼 머리글, 폼 바닥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눌리면 폼 머리글이 나오고 밑에는 폼 바닥글이 나옵니다. 주로 폼 머리글은 제목을 넣을 때 많이 쓰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보이는 레코드가 보이는 부분이고 폼 바닥글은 직계함수라고 뭐 합계라든지 개수, 평균 이런 것을 표시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구역이 폼 디자인을 누르면 이런 구역이 잠시 숨겨지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폼 머리글 바닥글을 다시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우리 조금 전에 필드 목록창을 닫아버렸거든요. 이게 원래 뜨게 돼 있어요. 혹시 시험장에서 이게 안 뜬다면 뭘 뜨게 돼 있습니다. 도구 그룹에서 기존 필드 추가 눌리면 또 표시가 됩니다. 필드 목록창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뜹니다. 뜨는데 안 뜨는 경우는 이거 클릭할 줄 아시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급 정보라는 테이블 옆에 또 더하기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필드가 또 보이겠죠. 자, 이 안에서 모든 필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여기 배치를 할 겁니다. 배치를 할 건데 나중에 폼 저장할 이름은 기본급 정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우선 직급 아이디를 원래는 뭐 넣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시험용으로는 이 필드가 여기에 배치만 되면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눈금자가 있죠. 4. 요게 눈금에 여기 맞춰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직급을 걸어서 4 요 자리에 놔버리면요.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름표. 야는 태그 상자입니다. 요것도 잠시 언급을 하면요. 우리 잠시 여기 직급 아이디를 제가 잠시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속소식당 써볼 건데 요거 잠시 누르겠습니다. 왜 눌렸냐면 여기에 보면 레이블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름표, 즉 제목을 만들 때 쓰는 컨트롤입니다. 위에 보시면 컨트롤 그룹의 이기 레이블입니다. 가각. 이름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제가 직급 아이디를 클릭했더만은 요건 태그 상자죠. 이것은 말 쓰냐면 요 안에 있는 직급 아이디는 이거하고 틀려요. 이것은 이름표지만은 이 안은 필드 이름입니다. 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필드 이름이라고 봅니다. 여기 나중에 폼 보기 하면 요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야는 필드명이고 야는 그냥 이름표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배치할게요. 직급을 걸어서 그 다음 밑에 또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도 놓으시면 돼요. 직급수당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배치하면 자동으로 레이블도 같이 만들어져요. 같은 이름, 요 필드 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까지 배치하면 끝났습니다. 요거 필드 모두 참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이름은 여러분들 기본급 정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저장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험에서 닫아주면 그만인데 우리 잠시 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보기 그룹의 이하가 포함 보기거든요.
그러면 폼 화면에 진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레코드 이동하는 게 탐색 단추라거든요. 이거 눌리면 레코드가 다음 레코드 바뀌죠. 요것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기본급 정보라는 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폼에서 보이는 거예요. 화면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는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저장 완료했으면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뭐 다른 시험에서 또 약간 더 배울 수가 있거든요. 모스는 그냥 만들고 저장하고 닫는 거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이런 분들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163페이지 탐색 폼을 만들 거예요. 탐색 폼. 탐색 폼은 또 뭐냐? 여러분들 탐색 폼은 필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개체, 뭐 폼,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체라는 것은 테이블도 될 수 있고 그죠? 폴이 될 수 있고 폼, 보고서에 다 될 수 있는데 자, 필드를 배치가 아니고 왼쪽에 탐색창에서 개체를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탐색 폼은 레이아웃 구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어떤 레이아웃을 선택할 것이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시면 저는 아이콘 좀 작은데요. 여러분들 폼 그룹에 탐색이라고 있죠. 여기 탐색 폼이에요. 이거 눌리면 구조가 레이아웃 구조가 여러분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 보면 가로 탭을 사용하는 탐색 폼을 만드시오 되어 있죠. 요 레이아웃을 쓸 겁니다. 가로 탭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개체를 배치할 건데 왼쪽에는 뭘 배치하는 소리냐면요. 기본급 정보를 여러분들 요 폼에 있는 요 기본급 정보를 걸어서 이게 놓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탐색폼 일면 멀티폼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안 열어도 탐색폼으로 여러 폼을 집어넣고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눌리면 폼 내용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급 정보에 놓으시면 되고요. 폼을. 두 번째는 새로 추가 요 부분에는요. 사원 정보 입력 폼을 걸어서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기본급 정보폼을 보고 싶다면 클릭하면 보여줄 거고 사원 정보 입력을 보고 싶으면 눌리면 보여주죠. 이렇게 탐색 폼을 만들면 여러 폼을 요 한 탐색 폼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두 개만 배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를 저장할 겁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 이름은 인사정보 띄우고 탐색이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저장되죠. 인사정보 탐색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여기까지 하고 닫으면 문제는 끝난 건데요. 우리 잠시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자, 탐색 폼을 열어서 인사정보 탐색 폼입니다. 나는 기본급 정보 폼을 한번 보고 싶다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사원 정보 입력에 가서 뭐 데이터를 좀 입력하거나 보고 싶다 싶으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죠. 물론 링크된 건 아닌데 이거 눌려가지고 여러 폼을 한눈에 이 폼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탐색 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닫기 하시고.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61페이지. 내가 만들다 보면 필요 없는 폼이 있다. 어떻게 지우느냐. 여러분 부서 정보라는 폼이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우고 싶다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서 정보 폼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요. 삭제 누르시면 끝이 삭제. 이해하시면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간단하게 폼을 만드는 방법 한 4가지 정도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만들어진 폼을 편집할 겁니다. 수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167페이지인데요.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폼 디자인 변경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실습니다.
폼 디자인 변경. 자, 여러분들, 우리 넘기셔가지고, 이제 컨트롤과 관련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일단은 그 168페이지 스킬 01 보시면요. 제품 목록이라는 폼이 보이시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래도 컨트롤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기 레이블이거든요. 레이블은 어떤 컨트롤이냐면요. 제가 올려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레이블 컨트롤은 제목을 만들 때 쓰는 컨트롤이고요. 근데 옆에 보면 여기 태그 상자거든요. 야는 여러분들 마을 때 쓰냐면 이 컨트롤은 바운드가 가능한 컨트롤입니다. 바운드가 뭐냐면 연결하는 뜻이거든요. 원본 필드를 연결할 때, 즉 필드를 연결해서 요 박스 안에 데이터가 보입니다. 필드 데이터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표시를 한다 이거죠. 바운드가 가능한 컨트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콤보 박스가 있죠. 콤보 박스는 콤보 상자라는 요 목록을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눌리면 목록이 나오거든요. 지금 잠시 하기 전에 여러분들 폼 보기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눌리면 이렇게 목록을 표시할 때 쓰는 컨트롤이다. 이것은 이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거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콤보 상자는 참조로 이것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래도 나와 있는 거 설명드리면요. 콤보 상자 컨트롤은 여하도 바운드가 가능하고요. 주로 목록을 표시할 때 쓰고 목록을 표시하면서 선택도 가능하고 입력도 가능해요. 입력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요게 입력도 가능합니다. 어. 자, 거기 이제 콤보 상자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서는 뭘 거냐면요. 여러분들 요 위에 폼 머리글에 우리 날짜 및 시간이라는 함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뭐 컨트롤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막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머리글, 바닥글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폼 머리글을 한번 클릭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폼 머리글 넣을 거니까. 이 클릭 안 해도 여러분들 날짜 및 시간 눌려도 이거는 머리글 구역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날짜 및 시간 눌려볼까? 그러면 일단은 날짜하고 시간을 다 넣는 경우 이 문제는 그럴 때는 기본값 그대로 체크가 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형식이 세 가지씩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별 말이 없죠. 그럼 기본 형식으로 넣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날짜만 넣으라면 시간 체크를 해자시면 날짜만 들어간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체크된 상태에서 기본값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 형식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함수가 들어가죠. 데이트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고요. 액세스에서 타임은 시간만 출력하는 함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 끝났거든요. 조장하고 다듬은 것만인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폼 보기로 보면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날짜와 시간 함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결과적으로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합니다. 저까지 하고 저장했으면 닫아주시면 끝이죠. 자, 우리가 폼 머리글에 날짜 및 시간 함수를 넣어봤고요.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폼도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테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처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자, 테마는 여러분들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테마라는 그룹에 테마가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오피스 안에 테마 중에서 추억 테마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추억 테마는 두 번째 줄 끝에 있어요. 이름 올리면 이름이 나옵니다. 추억. 추억을 올리면 여러분들 색깔이 좀 바뀔 거예요. 이렇게 글자체 좀 바뀌고 약간 좀 바뀌죠. 글자 좀 바뀌었어요. 추억 테마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색깔이 테마 색깔은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건데요. 테마색을 오피스로 한번 변경해봐라. 그 말이죠. 요 색이 테마색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색 아이콘. 얘를 클릭하시고 오피스 안에 오피스가 있죠. 오피스 한번 눌러볼까요? 누를 때만 색깔 좀 바뀌네요. 자, 글꼴도 여러분들 도둠으로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테마 글꼴에서 하시면 돼요. 글꼴 눌리면요. 여러분들 이건 사용자 지정이고 좀 내려가셔가지고 오피스 안에 여러분들 어, 도둠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세 개씩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요 글자체. 그럼 도둠은 여러분들 보시면 쭉 내려가면 오피스 안에 도둠이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이렇게 내려가시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피스 맑은 고딕 도둠 요거네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도둠 이게 뭐냐면요. 이거 다 뭡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이것은 원래는 우리 글꼴 사용자 지정 설정할 때 여기에 보면 제목 글꼴이 있고 본문 글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제목 글꼴은 이 글자체, 본문 글꼴은 다른 글자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글꼴 리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도듬 한번 눌려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오피스 안에 여러분들 도듬 처음에 도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글자체가 바뀌었죠.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막상 이 글자체를 확인해 볼까요? 도듬이 맞는지. 우리 홈 탭에 보면 홈 탭 갈 필요 없고 서식 탭에 가보면 지금 굴립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도듬입니까? 요거는 제목 아니 내용.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경우야. 여기 보면 우리가 요거 보면 제목 글꼴이 굴림이고 본문이 여러분들 굴림되어 있잖아요. 제목 글꼴이 도둠이고 이게 본문 글꼴이 여러분들 굴림이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했는데도 왜 도둑 왜 굴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 글꼴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에서는요. 첫 번째 요 글자체를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세 개씩 나와 있잖아요. 요 첫 번째 글자체를 보면서 도둠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끝났기 때문에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173페이지입니다. 자, 폼에도 배경에 그림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납품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보기. 자, 여러분들 우리 배경으로 배경 이미지로 배경 그림 JPG 파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디자인 탭에 이미지 삽입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넣는 거고 배경 넣을 때 여러분들 서식 탭에 가야 돼요. 배경 그룹에 배경 이미지를 클릭해야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그럼 챕터 4가 맞다면 배경 그림 JPG 파일이 있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배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약간 뒤에 색깔이 좀 달라졌죠? 이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럼 끝입니다.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이죠. 자, 경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는 제품 분류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제가 지금 말 거냐면 여러분들 폼 머리글에 제품 분류는 제목을 넣어 있죠. 근데 폼 머리글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긴 또 메뉴가 있거든요.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제목이 있죠. 이거 누르면 폼 머리글에 이 폼 이름 있죠. 요 이름으로 기본으로 제목이 들어가요. 자, 우리 제목을 눌려볼까요? 그러면 레이블 가지고 이걸로 만들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눌려볼까요? 요렇게 들어가죠. 폼 머리글에 요 이름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폼 이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품 분류라는 제목을 삽입을 했죠.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7페이지인데요. 스킬 공호입니다. 제품 목록 폼을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단추 컨투를 쓸 건데 여러분들 이 단추가 여러분들 명령 단추거든요. 이것은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거든요. 단계별로 우리가 쉽게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할 거냐면 명령 단축 컨트롤을 삽입하고 특정 이벤트가 뭐냐면요.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메이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이 단추만 딱 눌리면 요 폼이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만들 건데 얘를 탁 눌리면요. 이게 현재 82개거든 레코드가. 그럼 새 레코드 이동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없이 입력 창으로 바뀝니다. 맨 마지막 다음에 새 레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동하는 여러분들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체크할 게 있는데 일단은 단추는 어디 있냐면 컨트롤 그룹의 야가 단추예요. 이거 올리면 단추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시 이 책이 이 소스가 이게 여러분 확인란이거든요. 요 옆에 비어있는 공간 있죠. 야, 클릭해 보십시오. 야가 이 체크박스가 저 확인란이 이까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명령 단추를 클릭했다면 야가 체크가 해제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인식되는 구역이거든요. 영역이. 그래서 원래는 요 조금만 여러분들 요거 조금만 줄일게요. 음. 야를 여기에 크기 조절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시험에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거 야를 선택해서 야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는. 요렇게 좀 같이 줄어듭니다. 요 정도에 여러분들 조금 더 줄게요. 요게 명령 단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책 보시면 어디에 만들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락 테스트 제가 봤으면 본문 오른쪽 하단에 생성하시오. 이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죠. 자, 일단은 여기 만드는 겁니다. 메인 단추를. 그러면 단추 클릭해서 여러분들 요게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렇게 명령 단추 마법사가 떠요. 그리고 우리가 종류는 뭐 할 거냐면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거기 레코드 작업이라는 종류를 선택하면요. 매크로 함수 중에서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매크로 함수가 있죠. 원래는 영어인데 요 마법사에서는 한글로 나와요. 어, 새 레코드 추가하는 함수 요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 이게 뭐냐면요. 요 명령 단추 안에 글자 넣을래, 그림 넣을래.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두 번째 줄에 명령 단추에는 레코드 추가라는 거 표시, 글자를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텍스트 바꾸시고 옵션은 레코드 추가 맞죠.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것은 요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이름은 여러분들 레코드 추가를 했죠. 레코드 띄우고 추가. 그리고 마침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개체를 하시고 저장하고 닫으면 그만인데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잠시 시험을 떠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는지 폼 보기 상태로 바꿔주시고 자 레코드 추가 눌리면 현재 1번 레코드거든요. 82가 마지막 레코드 번호예요. 이거 눌리면 83번으로 바뀌어요. 눌려볼까요? 이렇게 83/83이요. 요게 입력했던 내용은요, 여러분들, 요 레코드 원본에 저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둘 수 있다 있죠? 요게 입력했던 내용이 요로 저장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제가 잠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뭐냐면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를 썼네요. 보니까. 저는 제품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썼네요. 이거는 여러분 모르시는 관계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목록이 지금 보시면 야가 82개거든요. 이 레코드 원본을 쓴 겁니다. 즉 제품 목록 테이블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마지막 레코드를 탁 추가해서 야를 아무거나 눌려볼게요. 제품 번호 1, 뭐, 임시니까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레코드 또 추가 눌리면 84번이 되면서 아까 방금 83번은 저장되는 거예요. 과연 제품 목록 제가 다시 열어볼까요? 그러면 더블 클릭했더니 방금 여기 들어가. 이게 폼을 통해서 입력했던 내용이 이 레코드 원본인 제품 목록으로 여기 탁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입력 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안 그러면 여기 밑에서 막바로 입력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폼을 통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위에. 그래서 어떤 건지 잠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삭제 잠시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되면 새 레코드 할 때는 제약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자, 새 레코드 추가 눌리면 84번 나오죠. 자,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하고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스킬 공유 보시면요. 2018년 납품 현황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그리고 말 거냐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제목을 올려서 폼머리글에 제목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문제가 좀 틀립니다. 이번에 폼머리글이라고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요 폼머리글 안에 뭐 넣을 거냐면 2018년 납부형이라는 내용이 레이블 가지고 추가해라. 이걸로 직접 사용해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이 경계선 있죠. 여기 선에 마우스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약간 조금 밑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생깁니다. 조금 공간을 좀 넓히시고 요 안에 여러분들 가가가 이름표 만들어서 레이블이거든요. 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한번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끓일 거예요. 2018 치면 됩니다. 년 띄우고 납품 현황이라고 입력하고요. 대체 해제하시면 여기 제목이 그러니까 이름표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레이블입니다. 가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거죠. 자, 이것은 레이블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는 폼에도 그림도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 제품 분류 폼을 디자인 보기로 내시고 자, 어디 그림 넣을 거냐면 폼 머리글 구역에 오른쪽 요게 그림을 넣을 겁니다. 우리 그림 넣을 때는 여기 보면 디자인 텍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미지 삽입입니다. 그러면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어떤 거 로고 그림을 넣을 겁니다. 로고를 딱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막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우스가 더하기가 바뀌면서 이미지 그림이 붙어 있죠.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서 놓으면 이 크기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띵 들어가죠. 이 그림. 이게 집어넣는 개체 해제하시고요.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입니다. 여기 이미지 넣는 방법.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밸런스합니다. 일단은 제가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폼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하이폼이 뭐냐? 하이폼은 기본 폼 안에 있는 폼을 하이폼이라 합니다. 하이폼은 본문구역에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보면 본문구역이 좀 비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근데 하이폼을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기본 폼이 만약에 여기에 폼이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기본 폼에 사원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원 코드. 여기에 사원 코드가 A00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콤보 박스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눌리가지고 목록에 선택했다 칩시다. 이 박스. 그러면 여기 기본 폼은 이것밖에 없다 친다면 이게 기본 폼이다. 본문 구역의 기본 폼. 그 밑에 하위로 하위폼을 요하게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여기 하위폼 개체라고 본다면 그럼 여기에 사원 코드에 대한 부서명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름 사원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책이 있을 수도 있죠. 직책. 이런 것들은 딴 폼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뭐 업무 내용. 이렇게 보면 부서가 뭐 기획이랍시다. 사업용 가. 직책은 과정이랍시다. 업무는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 사람은 A00145는 사원 코드는 가라는 사원인데 이 사원은 기획부에 있고요. 직책이 과장이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건 하이폼을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폼 안에 폼이 하이폼이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하고 가입폼 레코드 부분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요 안에도 똑같은 사원 코드 필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관련된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폼, 가입 폼은 뭐가 필요하냐면 연결 필드가 존재하거든요. 반드시 공통 필드가 한 개 있어야 이하가 보이는 거죠. 이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필드를 연결하는 것도 작업에 들어갑니다. 연결 필드를 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연결시킬. 근데 문제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필드와 거래처명 필드를 포함하는 거래처명 거래내역이라는 부분을 만듭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누락된 게 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누락된 부분도 체크할 거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건 좀 이따가 보고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사용해서 사실 뭐 할 거냐면요. 기본 폼을 생성할 만들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뭘 쓰냐면 여러분들 야는 참조로 하이 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참조로 기본 폼은 지금 생성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럴 때 폼은 우리 만들기 탭에 가서 뭘로 이 기본 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 폼도 있고 폼 디자인도 있고 폼 마법사도 있잖아요. 이때는 폼 디자인을 써요. 디자인을 사용해서 기본 폼을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 구역에 여러분들 하이 폼을 여러분들 삽입합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문제에서 누락된 게 뭐냐면 문제 보면 하이폼 이름이 2018년 납품 내역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폼은 우리가 뭘로 하이폼이 만들어질 때 놓고 여러분들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2018년 납품 현황 폼이 하이폼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오타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언밸런스하다는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납품 현황폼을 하이폼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문제 오타가 있거나 여기 밖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하이폼을 쓸 거고
그 다음에 하이폰 컨트롤 이름을 요 이름으로 나중에 하이폰 만들 때 컨트롤 이름을 또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요 이름으로 그대로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작업할 때 하위 폼은 존재하지만은 기본 폼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작업 형태는요. 우리 폼 디자인을 사용해서 기본 폼을 먼저 생성해요. 자, 근데 시험 기출 문제에서는 내려와서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폼하고 하위 폼하고 동시에 만드는 경우가 기출 문제예요. 그럴 때는 폼 마법사를 쓸 겁니다. 어, 폼 마법사 쓰는 경우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동시에 같이 만들 때 쓰는 방법이고요. 요것은 제가 전제가 기본 폼은 생성이 안 돼 있고 하위 폼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폼 디자인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본 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탭에 가셔가지고요. 우선 폼 그룹에 폼 마법사 쓰시면 안 되고요. 폼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본 문곡이 턱 나타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일단은 필드 목록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폼 마법사가 폼 아까 잠시 해봤잖아요. 필드 목록이 안 보이면 도구 그룹에 기존 필드 추가 늘리면 보이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필드 목록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테이블 표시 늘리면 여기 있는 테이블이 다 나오는 거죠. 자, 늘려볼까요? 쫙 다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쓸 겁니다. 더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딱 쓸 필드는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명만 여기에 배치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끌어서 우리 아까 4번 여기에 놔볼까? 이게 제일 뭐 보기가 좋아요. 거래처 코드 4번 라인이 점에 등록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래처명을 그 밑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은 이제 기본 폼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 폼의 본문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 하위 폼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쯤에 집어 넣을 겁니다. 야는 기본 폼, 야는 하위 폼입니다. 개체를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자, 기본 폼은 요 두 개만 필요하고요. 야는 할 일 다 끝났어요. 닫기 하고. 그럼 이제 하위 폼은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죠.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 또 아이콘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그룹에 자세히 눌리셔가지고 이거 눌리면 우리 이게 옵션 단추거든요. 옆에 여기 하이폼 하이 보고서 만드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요술봉 같은 마술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분홍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야를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놓으면 턱 뜨죠? 하이폼 마법사가 될 겁니다. 우리 하이폼 마법사 떴을 때 하이폼 원밀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2018년 납품현황을 요 하이폼으로 쓸 겁니다. 선택하고 다운.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폼과 하이폼의 연결고리 관계 있어야 되거든요. 관련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거래처 코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선생님 거래처 코드란 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택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마법사에서는요 자동으로 인식해요. 필드.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이 뭐냐면요 이 컨트롤 이름이라고 하이폰 컨트롤 이름 그 컨트롤 이름을 뭘로 할래? 그 말입니다. 자, 이 컨트롤 이름은 2018 년 그 다음에 납품 내역이라고 해라 라고 두 번째 그 말이에요. 파이폼 이름은 2018 납품 내역 폼 이것을 컨트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눌려볼까요? 그랬더만은 여러분들 이 아가 어떤 모양이냐면 폼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이 폼이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폼을 만듭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시 여러분들 이것은 작업 진행 그 순서는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폼 보기.
그러면 여기 어떤 모양 단일 폼이라거든요. 레코드가 한 개는 탁 보이는 단일 폼이면 대입폼이에요. 이렇게 말고 어떻게 볼 거냐면 테이블처럼 내 테이블 열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폼 기본 보기 방식을 바꿔라. 그겁니다. 기본 보기가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해라. 이게 바로 데이터 시트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작업에서 여기서 야를 우리가 테이블 열 때 보이는 그 화면처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이퍼만의 눈금자 사이에 요게 네모 같은 하얀 게 있죠? 야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시커먼 네모가 탁 바뀌네.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속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 하이폼에 대한 전체 속성 창이 뜹니다. 거기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우클릭해서 속성. 이게 폼에 관련된 전체 속성 시트 창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기본 보기가 있어요. 아까 보는 방식이 단일 보면 되었거든요. 이 알을 뭘로 바꾸냐면 데이터 시트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테이블 열듯이 그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로 바꿔라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 그러면 닫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본 폼을 만들었는데 저장을 안 했잖아요. 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요. 야는 기본 폼 우리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거래처별 거래 내역이죠. 이건 하이폼 이름이 아니에요. 기본 폼 이름입니다. 거래처별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기본 폼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하이폼이 들어가는 되죠. 여기까지 하시고 닫으면 그만인데 우리 그래도 한번 진짜 이 데이터 시트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폼 보기로 바꿔볼까? 이제 바뀌었는지.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요 화면이 여러분들 폼에서는 기본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로 바뀝니다. 이런 모양으로 보고 싶다 이거죠. 자, 여기 데이터 시트 보기다. 모양새가. 그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실전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기본 폼과 하이폼을 동시에 만드는 거죠. 오늘 기출 문제 풀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보면요. 넘기시가지고 자, 그 설명이 여러분들 책에는 좀 길게 되어 있죠. 사실. 그 다음에 19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킬 공부인데요. 여러분들 제품 분류 폼을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말 거냐면 컨트롤에 대해서 효과를 좀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모든 레이블 컨트롤은요. 참조로 요 앞에 있는 게 레이블이에요. 이름표. 뒤에 있는 것은 태그 상자입니다. 태그 상자. 야는 필드 이름이고 야는 이름표.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앞에 거만 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속성 시트를 누릴 건데요. 야를 클릭해 볼까요? 도구 그룹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문제 보시면 볼록 효과는 특수 효과거든요. 특수 효과는 여러 컨트롤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죠. 야가 눌려주시면요. 볼록 효과예요. 볼록. 볼록을 선택합니다. 볼록 화이트 나와요. 문 닫고 보시면 해제하면 볼록 화이트 나왔죠. 이러면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류 코드 필드는 야가 필드 이름이거든요. 참조로 요거 문제 설정하기 전에 제가 속성 시트처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이름이 있고 속성선에 잠시 띄운 겁니다. 오늘 작업 순서는 아닙니다.
컨트롤 원본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요 우리 모스에서는 이름을 똑같은 그 필드며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가 요거는 컨트롤 이름은 요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잘 안 쓰고 이니셜로 컨트롤 박스는 이 가나 이 컨트롤 적 텍스트 컨트롤이거든요. 얘는 주로 txt를 많이 써요. 이니셜 txt 분류 코드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컨트롤 이름하고 필드 저 바운드 연결된 건데 필드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야는 필드 이름입니다. 그럼 이 필드 이름인 분류 코드 필드에 대해서 컨트롤 팁 텍스트는요 시험에 나오고 속성 창을 띄우시고 시트 창을 띄우시고 요것은 탭을 한 가지 외워놓으시면 좀 빠릅니다. 기타 탭이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폼 보기 했을 때 여기에 설명문처럼 글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좀 길죠? 2019년 좀 기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띄우고 추가 분류 코드 맞춰보겠습니다. 분류 코드는 1로 시작하여 입력 여러분들 합니다. 라고 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컨트롤 T 텍스트 속성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요 창은 닫아버리고 개체지 하시고요. 저장하면 끝인데 닫기 하면 그 다음 또 봐야 되겠죠. 뭐 어떤 기능인지 폼 보기 잠시 여러분들 시험을 떠나서 눌러보겠습니다. 살짝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문 같은 게 나타났죠. 여기 컨트롤 T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는 것만 한 가지 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킬 공부고요. 여러분들 192페이지 보시면 스킬 10을 보겠습니다. 제품 추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자, 말 끄냐면 야가 지금 약간 흩어져 있죠? 야를 모든 컷들에 대해서 가장 넓은 넓이가 뭐냐면 가장 긴 길이에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세로 간격이 요 간격이 모두 같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착 다 맞출 거야. 그러면 요것을 다 선택해서 작업할 건데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비어있는 영역에서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 감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가장 넓은 너비에 먼저 맞춰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 눌려도 있어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크기라는 메뉴가 있죠. 크기. 크기와 가시면 가장 넓은 너비에 있습니다. 가장 긴 길이에 맞춰줍니다. 너비가. 그럼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크기 가서 가장 넓은 너비 하니까 꼭 이렇게 긴 길이에 맞춰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로 간격은 아쉽게도 우클릭에서 없고요. 여러분들 서식 탭에 아니 정렬 탭에 가셔야 됩니다. 정렬.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크기 공간에 가면 다 있어. 크기 공간. 이거 누르면요. 간격도 있고 크기도 요소도 하도 되거든요. 조금 했던 거. 간격 보시면 여러분들 세로 간격 같음이 있죠. 요거 누르면 요 위아래 간격이 같아집니다. 자, 눌러볼까요? 세로 간격 같음 하니까 요 간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맞춤을 할 때는 옆에 맞춤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왼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죠. 맞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제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봐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폼을 닫아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컨트롤 크기하고 여러분들 간격, 세로 간격 맞춰봤고 왼쪽도 맞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95페이지는요. 이제 탭 순서를 바꿔볼 건데요. 일단은 제품 목록 폼을
디자인 보기를 시 자, 탭 순서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탭 순서는 어떤 거냐면 잠시 제가 확인차 폼 보기로 잠시 바꿔볼게. 우리가 제품 번호에 커서 두시고 여러분들 탭키를 눌러보면 야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버립니다. 나는 탭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동하고 싶어요. 커서가. 이 순서를 여러분들 설정하면 돼요. 근데 원래는요, 요 컨트롤 우리가 참조로 디자인 모드를 바꿔서 이 컨트롤 그룹에서 해당 특정 컨트롤을 만들 때 만들어진 순서대로 원래 탭 순서가 이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스에서는 얘를 직접 막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본문 구역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순서를 누르시면 그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 이하 위치가 바뀝니다. 자, 눌러볼까요? 오,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는데 닫기 전에 우리 폼 보기 눌러서 탭키 눌러볼까요? 자, 순서대로 이동이 되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동시키는 게 탭키 눌렀을 때 탭 순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시험에서는 자동하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입니다. 자, 그 순서가 197페이지까지 설명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198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폼은 원래 인쇄로 쓰지는 않는데 폼도 인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면 그대로 인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품 목록 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인쇄하기 위해서는 파일 가서 여러분들 인쇄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그 옆에 인쇄 미리 보기 말고 현재 보시면 지금 인쇄 미리 보기래요. 인쇄 말고 이 미리 보기 왜 설정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레코드 1번이고요. 레코드 2번, 레코드 3번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 종이가 좀 아깝잖아요. 요 부분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쇄를 할 거고 요것을 여러분들 지금 행 간격은 요 위아래 간격이 행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2열은 옆에도 레코드를 요게도 넣어가지고 인쇄하고 싶대 그죠? 야가 1열이고 야가 2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위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에서 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행 간격이 있거든요. 행 간격은 1.27이라고 센티미터는 지우지 마시고 1.27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 개수가 여러분들 세로가 열이거든요. 야가 두 열로 인쇄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2로 바꾸십니다. 2.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오 진짜 열이 두 개로 인쇄가 되네요. 요 간격이 1.27이다 보면 돼요. 요까지 해놓고 저장이 됐죠. 저장하고 여러분들 닫아주시면 닫을 때 이 창을 닫아주세요. X 이렇게 닫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내용이 끝났고 그 다음에 폼 보기 요소 이제 정렬 기능을 좀 할 건데요.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201페이지입니다. 자, 이 파일은 다 썼고요. 닫기 하시고. 자, 다음에 폼 보기라는 파일을 여십니다. 자, 우리 이제 조심할 게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참조로 내려와서 종류고요. 우리가 폼이나 테이블을 정렬 기능을 쓸 때는요, 열기로 작업해야 됩니다. 테이블을 이 정렬을 해봤잖아요. 폼도 데이터를 보고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열기로 작업한다는 거.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요, 코리 같은 경우는 정렬할 때 디자인 보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코리는 열기로 하면 안 되고요. 디자인 보기.
근데 폼이나 테이블은 정렬할 때 열기로 작업한다는 거. 요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죠. 그럼 우리 열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스킬 01이 정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거래처 폼을 우클릭해서 열기.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처를 열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거래처명이라는 요 밑에 레코드가 있죠. 요게 레코드 안에 컷을 딱 두세요. 두면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다 수는 오름차순이에요. 참조로 오름은 한글에서는 기역부터 희어순이고요. 숫자는 작은수에서 큰수, 영어는 A부터 치고요. 날짜는 과거에서 최고순입니다. 그럴 때 뭐 늘리면 되냐면 가나다 순이니까 오름차순이니까 여기 보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죠. 오름차순 눌리면 야가 정렬됩니다. 같이 바뀌어요. 옆에 거도. 오름차순 눌려볼까요? 오, 개성물산이 먼저 하는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 정렬해봤고요. 자, 넘기시가지고 필터도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 납품 현황 폼을 여러분들 필터 기능도 열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는 폼 이런 모양은 아닌데 폼 아까 기본 보기 방식을 데이터 시트 모양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필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폼에서. 이게 필터링 할 수 있는 화살표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납품일자 우리 그때 잠시 했지만은 여기 납품일자 보시면 같은 연도일 때 좀 빠른 방법이 그때 테이블 할 때 잠시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지금 연도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빠른 방법 한번 써볼까요? 자, 화살표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5월이죠, 5월. 그러면 여기 가서 날짜 필터 갖다 대고요. 기간 내 모든 날짜가 빨라요. 같은 연도일 때만 써야 됩니다. 한번 늘려볼까요? 날짜 필터 갖다 대서 기간 내 모든 날짜 5월을 클릭하면 5월달만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같은 연도가 아닌 연도가 레코드에 뭐 여러 개 있을 때 이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잠시 필터링 이거 좀 시작할게요. 눌려가지고 납품일자에서 필터 해제 하시면 필터링이 해제됩니다. 만약에 연도가 다를 경우라면 그것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날짜 필터 가서 다음 값 사이에 있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 내용인데 2018 여러분들 대시 05 대시 01부터 마지막 날짜 2018 빼기 05 빼기 31 이게 5월 달이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려도 똑같습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연도일 때는 아까 기간의 모든 날짜 해가지고 5월 하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끝이죠. 자, 능기 씨가 여기까지가 폼이 다 끝났고요. 보고서만 하면 이 책이 끝나고 기출 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도 시간 내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고서 해보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자, 일단 보고서를 놓고 보고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요번에는 여러분들 상위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챕터 5로 갑니다. 거기에 보고서를 여시면 돼요. 하기 전에. 여러분 보고서는 인쇄입니다.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기부터 나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문제 속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만드시오. 그걸 잘 봐야 되고요. 근데 무엇을 쓰라는 말이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기본은 보고서 마법사를 써야 됩니다. 말이 없으면 보고서 만들 때.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할 거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구역입니다. 보고서는 7가지 구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 거기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는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구역에서는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주로 보고서 제목이 많이 들어가고요. 레이블을 사용해서 만들고 페이지 머리글은 두 번째 구역이거든요.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인데 위, 머리글입니다. 위. 필드 제목, 이름, 즉 제목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은 참조로 그룹 설정하면 그룹 머리글이 나옵니다. 구역이 표시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룹 설정할 때 그룹 할 필드명을 설정하면 필드명도 여기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구역만 나옵니다. 필드는 우리가 넣어줘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룹 설정할 때 표시되는 구역. 주로 이제 제목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필드 제목. 그다음에 그룹 필드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레코드, 데이터가 나온 부분은 본문구역이고요. 본문구역 바로 밑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룹 바닥글이 표시되는데 참조로 여러분들 그룹 설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구역이 표시가 안 돼요. 바닥글 구역을 표시를 해줘야지만 나오는 게 그룹 바닥글입니다. 그룹 바닥글은 뭘 뜻이냐면요. 그룹별 집계할 때. 집계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요. 여러분 집계 함수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거든요. 집계 함수는 여러분들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계 구하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XSS는요. 평균 함수가 AVG입니다. average라는 수고 요것이 AVG. 그 다음에 참조로 최대값은 x랑 똑같습니다. 최대값은 여러분들 max를 방한줄 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이라고 최소값 min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count, sum, average, max, min이 집계함수의 대별적 5가지. 이것이 이제 그룹 바닥거래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룹 머리 거 넣을 수 없으니까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 넣을 수 있고 주로 바닥글에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6번째는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인데 밑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날짜나 페이지 번호가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 페이지. 주로 전체적인 집계 낼 때 주로 이 구역을 씁니다. 총 7가지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고요. 거기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자, 보고서도 여러분들 스킬 공유 보시면 보고서 마법사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들기 탭에 가서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는 아이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고서 마법사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글자 찍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포 마법사 똑같습니다. 어떤 레코드 문서 만들래?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보니까 사원정보 테이블 쓰여 있죠. 사원정보. 얘를 써서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필드가 쫙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타 필드는 빼고 만들어라. 그럼 다 갖고 오시고 2개짜리 살펴. 그리고 기타만 여러분들 왼쪽 하나 살펴 1개짜리 있죠?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누르시고요. 보고서는 마법사에서는 기본적으로 1개 그룹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룹 설정은 아마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뺄 때는 왼쪽 하나 살펴 그룹 설정 안 할 거예요. 빼버리십시오. 음. 그리고 그룹은 설정한 게 없다 보니까 다음 정렬은 있습니다. 정렬은 두 번째 줄에 부서 필드 여러분 오름차순 성명도 오름차순이거든요. 1차 정렬해 보시는데요. 부서를 선택하고 오름돼 있죠. 맞고 두 번째 2차 정렬해 보시면 돼요. 성명을 선택하고 오름 맞습니다. 쌤 내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눌리면 내림 바뀌어요. 눌리면 오름 바뀌고 예, 눌리면 바뀝니다. 둘 다 지금 오름이에요. 그리고 다음 어떤 모양이냐 모양새 보니까 테이블 형식 테이블 형식 돼 있네요.
어떤 용제 방향 어떻게? 세로 방향으로 돼 있어. 돼 있네. 손댈 거 없네. 그 다음에 다음. 그다음 여기 보고서 제목이 보고서 이름 치는 거거든요. 자, 보고서 이름은 부서별 띄우고 사원 정보죠. 부서별 띄우고 사원 정보라고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침 눌리면 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눌려볼까요? 마침. 오, 이게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보고서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시오. 표시한 겁니다. 끝난 거죠. 이게 미리 보기. 그리고 창을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겠죠. 자, 마법사로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210페이지는 새 보고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보고서는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만들기 탭에 가서 보고서라는 그룹에 새 보고서가 있죠. 야를 클릭하면 야도 레이아웃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우리 레이아웃 보기가 뭐냐면 데이터가 배치하면 막바로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원 정보 테이블을 쓰랬죠. 사원 정보 테이블은 요거거든요. 옆에 더하기 누르시고 필드 목록이 쫙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사원 정보에서 모든 필드를 쓰는 건 아니고 직급 골라서 배치하고 직급을 끌어서 놓으면 여기 필드 한 명이 딱 찍히면서 데이터가 쫙 들어요. 세로 방향으로. 자, 우리 끌어서 넣어볼까요? 부서를 끌어서, 직급부터. 부서가 아니고 직급이죠. 사원 정보입니다. 이겁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에 직급을 끌어서 놓으면, 이렇게. 이 레이아웃 보기 형태로 작업하는 거죠. 미리 데이터도 나오면서, 보면서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명을 끌어서 놓습니다. 성명. 직급 옆에 성명을 놓아보면 되죠. 데이터 보이네. 그 다음에 성명 옆에 연락처도 걸어서 연락처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주소도 걸어서 놓습니다. 옆에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배치 우리가 직급부터 주소까지 총 하나, 둘, 셋, 네 개. 다 했네. 그리고 필드 목록창 닫아버리면 되고요. 지금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험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럴 때는 여기에 요 경계선에 가면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끄시면 크기를 이렇게 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시험에서 늘릴 필요 없고, 이 그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이제 저장해야 되죠. 저장 버튼 눌리고, 자, 이름은 사원 주소록이라고 띄어쓰게 되어 있는 사원 띄우고 주소록 확인. 하면 여기에 만들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미리 보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는 레이아웃 보기 상태 작업한 거고, 미리 보기는 따로 있습니다. 보기 그룹의 참조로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여기 미리 보기죠. 출력된 그림을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레이아웃 보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보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212페이지까지고요. 213페이지는 보고서 디자인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자 할 때 폼 디자인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자, 요거는 보고 디자인은 폼에서는 본문 보였지만 보고서에서는 페이지 머리 걸 기본적으로 구역이 본문, 페이지 바닥 세 가지 구역이 원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본. 원래 7가지 있죠, 그죠? 그럼 본문에 배치하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원래는 원하는 위치에 이 필드를 옆에 딱딱 배치하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에 맞춰서 또 배치된 모양새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럼 필드 목록창 또 안 보이면 여러분들 기존 필드 추적 눌리면요.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진자 명단 여기 있죠. 더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필드니까 우리 요 4번 라인에 여기 맞춰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진자 명단 테이블 안에 모든 필드니까 사원 코드부터 여러분들 배치할 겁니다.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명도 밑에 놓고, 부서도 밑에 놓고, 직급도 밑에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리고 필드 목록창은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 이름은 성진자 띄우고 명단 하기. 사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필드명을 쫙 만드는데요. 우리는 시험용으로 그냥 배치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이제 216페이지는 만들어진 보고서를 또 우리는 수정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자,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자, 요번에는 21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설정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완성 말고요. 완성 답안이거든요. 보고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액세스 파일 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스킬 공유를 보시면요. 부서별 사원 정보라고 보고서가 보입니다. 부서별 사원 정보. 야를 디자인 보기로 열시고요. 자, 말 거냐면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여백을 쪽개로 변경하는 이 말은 여백 관련입니다. 그럴 때는 저 위에 보면 페이지 설정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페이지 크기 그룹이 보시 왼쪽에 여기 여백 있죠, 여백, 여백. 이 여백을 좁게 미리 만들어진 세팅된 값입니다. 좁게 이거 쓰면 클릭하면 돼. 그럼 좁게 늘리면 설정되면 변화는 없죠. 여러분 참조로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잠시 안내할게요. 부서별 사원 정보를 여러분들 레이아웃 보기로 하면 미리 여백도 보면서 데이터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때는 여백이 보여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업. 진짜 여백 보면서 할 때는. 그럴 때 똑같습니다. 페이 설정 가가지고 여백 눌려가지고 좁게 하면 좁게. 또 제가 넓게 해볼게요. 화면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작업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책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디자인 보기로 해서 어디가 샜다? 페이지 설정 탭에 가셔가지고 여백 눌려서 좁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끝났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218페이지는 이제 용지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사원 주소록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보고서 방향 똑같습니다. 또 페이지 설정 탭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이 보이시죠? 요게, 보고서를 인쇄할 때 가로 방향으로 인쇄하고 싶다. 그 말이죠. 가로. 종이 방향을 보면 돼요. 이거만 클릭하면. 그리고 끝났어요. 이거 하고 저장을 하고,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인쇄 미리 보기로 화면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요 보고서에서 할 수 있거든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도 인쇄 미리 보기가 있고 혹은 위에 디자인 탭에 가더라도 클릭 보기라는 그룹에 보기 밑 화살표 있죠? 여기에도 인쇄 미리 보기 있습니다. 어떤 개수도 관계없어요. 눌려볼까요? 요 화면. 요 화면으로 보여주고 닫아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스킬 0이고요. 스킬 03을 볼까요? 스킬 03. 자, 여러분들 사원 주소록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도 테마 넣을 수 있거든요. 자, 보고서 테마는 여러분들 디자인 탭 그대로 여기서 할 거고요. 테마는 왼쪽에 테마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테마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온 테마죠. 오피스의 이온 테마는요. 첫 줄에 보면 이온이 있고 옆에는 이온 회의실이 있거든요. 이걸로 해야 돼요. 회의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 별로 변화를 모르겠죠. 그래서 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스킬 공사를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 4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사원 정보를 디자인 보기.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글꼴을 좀 바꿀 겁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여러분들에게 보면 제목이 있죠. 부서별 여러분들 이 사원 정보 이 머릿글에 텍스트 컨트롤 글꼴을 바꿔라 그 말이죠.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글꼴은 저 위에 보면 서식되어 합니다. 그러면 글꼴 바꾸는 게 딱 보이네요. 글꼴 그룹이. 여러분들 HY 경고딕 눌려가지고 HY 경고딕 선택하면 되겠죠? 좀 내려가야 되겠네. HY 경고딕. 됐어요. 그 다음에 변경했으니까 이거 하면 끝나네요. 그죠? 해제하시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간단하죠? 자, 넘기셔가지고요. 223페이지. 그 다음에 부서별 스킬 공호입니다. 부서별 사원 정보 한 번 더 열어볼까? 디자인 보기로. 요번엔 뭐 할 거냐면 모든 컨트롤은 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축키서 돼요. 컨트롤 A 누르면 되는데 A는 올약자입니다. 모두. 컨트롤 키 눌리고 A 눌려볼까요? 다섯 개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기억이 안 나면 어쩝니까? 이럴 때 또 단어만 보세요. 이 눈금자 있죠? 부서별 성 옆에. 여기 갖다 대면 화살표가 탁 나올 거거든요. 시커먼 거. 그때 꾹 누른 상태 쭉 스캔하듯이 밑으로 쭉 내려면요. 다섯 개 돼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어디서 할 거냐면 여러분들 서식 탭에 가면 글꼴 그룹에 이 페인트톤 같은 거 이게 배경색이거든요. 올리면 배경색이라 나오죠? 화살표 클릭. 여기서 여러분들 노란색은 밑에 표준색에서 왼쪽 기준에서 네 번째 겁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바뀌었네요. 개체지. 그리고 다 바꿨으니까 저장하고 닫으면 되죠. 이제 액세스는 저장이 몇 퍼센트? 95%입니다. 시험에서.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넘기셔가지고 여백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원정보 보고서를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내시고요. 여백은 모든 컨트롤 또 나왔어요. 컨트롤 A 하도 내가 아까처럼 눈금에 쭉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여백이 뭐냐면요. 글자 안에 여백이에요. 그럴 때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정렬 탭에 가시면 정렬 탭에 가면 위치라는 그룹에 가는 글자거든요. 글자 여백 조정입니다. 그러면 눌리면 좁게가 보이시죠? 좁게 하면 약간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좁게 이거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했으면 해제하시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룹. 여러분, 보고서는 그룹이 항상 하거든요. 실무에서도. 근데 모세에서는 그룹 설정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원 주소록을 디자인 보기. 선생님, 그룹 설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위에 보면요. 그룹화 및 요약 그룹이 있어요. 이게 그룹화 및 정렬. 이거는 그룹 기능도 있고 정렬 기능도 있습니다. 눌려볼까요? 밑에 뭔가 나오죠. 그룹 하고 싶으면 그룹 추가 누르면 되고 정렬하고 싶으면 정렬 추가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직업 필드 기준으로 그룹에 되어 있죠. 그룹 추가. 직업 필드를 딱 선택하면 보세요. 없던 그룹 머리가 생겨요. 어디에? 본문 위에 생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그룹 설정할 때 직업 필드에 턱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넣어줘야 됩니다. 구역만 생성됩니다. 그리고 기본 정렬은 오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창은 여러분들 원래 안 보이던 창이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그룹화 및 정리를 한번 다시 눌러가지고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닫으면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서도 여러분들
원본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잘못됐어요. 스킬 08, 230페이지입니다. 성진자 명단을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왜 잘못됐냐면, 모스가 이제 영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직업 레이블 컨트롤은 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요, 요겁니다. 이게 레이블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겁니다. 문제. 왜냐하면 이 지금 필드 이름이거든요. 이 연결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 직업 레이블의 컨트롤이 잘못된 데이터 원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가 잘못됐거나 해석이 약간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이것을 선택합니다. 사원 코드 필드, 속성창을 띄웁니다. 여러분들 모드 탭에 가시면 모드 탭에 가면 여러분들 위로 쭉 올리면 스크롤바를 올리면 컨트롤 보니 야는 직급인데 이건 컨트롤 이름이지만 직급인데 사원 코드로 잘못 연결했다 그 말이죠. 필드를 이하를 수정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눌리면 필드 목록이 쫙 뜨거든요. 여기에 직급이라고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개체제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고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여기 좀 잘못했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페이지 번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진자 명단 보고서를 또 한 번만 더 디자인해보기. 페이지 번호 넣을 때는요, 요 위에 보면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페이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요 형식을 좀 알려드리면요.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N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만 출력할 때 쓰는 거고 N/M은 N은 현재 페이지고요. M은 전체 페이지 수예요. 이런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는요. 페이지 위쪽은 페이지 머리글에 페이지 번호 넣을 수도 있고 페이지 아래쪽은 페이지 바닥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은 왼쪽이냐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위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 보시면 왼쪽 아래니까 맞춤은 왼쪽에 넣을 건데 아래쪽에 넣을 거니까 페이지 아래쪽. 형식은 n/m이죠. 요거. 요렇게 바꾸고 페이지 아래쪽에 왼쪽에 넣을 거다. 그 말입니다. 확인. 오, 왼쪽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책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요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